F-22 전투기가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F-22는 여전히 미국만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후계기가 등장하거나 혹은 다운그레이드 변형이 대외에 판매된다면 미국의 국가에서도 이 괴물을 보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생산 라인이 폐쇄되어 당장 신규 생산 재개가 힘들다면 기존 기체의 대외 판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이외에 F-21을 보유한 국가가 있다면 적어도 지역 하늘에서 골목대장 노릇은 충분히 할 정도의 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만일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공군이 1개 대대분의 F-21을 보유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동아시아 최고의 공대공 전투력을 확보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전력에 겨우 1개 대대분의 F-22가 추가되었다고 제공권 우위를 확실히 장악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F-22의 능력을 고려할 때 결코 부족하지는 않은 수량입니다. F-22의 공대공 전투 능력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때문에 전투 공역이 작은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1개 대대의 F-22라면 그보다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전투기로 무장한 몇 개 비행단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군이 실제로 동아시아 하늘의 슈퍼파워로 등장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 초까지 약 3년 정도의 극히 짧은 시기였지만 한국 공군은 당대의 F-22라 할 수 있는 F-4 팬텀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지역 최강을 자랑하였습니다. 지금은 F-4가 시급히 교체하여야 할 구닥다리로 취급받지만 1958년 처음 등장하였을 당시에는 이를 능가할 만한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무소불위의 위치에 있는 현재의 F-22만큼의 위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구나 F-4를 최고의 전투기로 손꼽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월남전의 결과를 보면 특히 근접전에서 F-4가 전세대 전투기인 미그-17에도 약한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소문만큼 적기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야로 적을 확인 후 교전하라는 말도 안 되는 당시 교전 수칙처럼 F-4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일 그러한 교전 규칙을 지금도 고수한다면 F-22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최고급 무기의 대외 판매는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1960년대 말이 되어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들에게 선별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9년 8월 29일 6기의 F-4D를 인수함으로써 팬텀기 보유국가로 명단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이란에 이은 세계 4번째였고 미국의 주요 우방인 이스라엘, 독일, 일본보다도 빠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무기라는 물건은 돈만 있다고 마구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국과 구매국 간의 정치적 관계도 최우선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상당량의 미국제 무기를 지원받거나 구매한 동맹국임에도 미국의 무기 최우선 공급 대상은 영국, 일본, 이스라엘입니다. FX1, 2차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F-15K를 구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F-22라는 괴물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 F-15는 이스라엘,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최우선 정치적 고려 대상 국가들만 보유할 수 있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1960년대 말에 F-4D를 그것도 독일, 일본,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68년 전후는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최고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1월 21일에 있었던 청와대 기습 사건을 시작으로 푸에블로호 피납 사건,
삼척울진 지역 무장공비 사건, 2021 격추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계속된 도발에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이 강력한 대북 보복에 동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월남전이 확전 중이라 미국이 한반도에 전면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점을 노려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실망한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더불어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월남에 파견한 군단 급병력의 파월 한국군의 철군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한국군의 철군이 거론되자 미국은 당황하였습니다. 즉각 우리 정부 달래기에 나섰고 이때 기존 상호방위 조약의 엄중한 준수를 다짐함과 동시에 한국 공군의 전투기 일부를 F-4D로 교체하는 피스 스페크테이터 프로그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한국이 보유하던 F-5A를 월남에 보내는 대신 미군이 보유하던 18기의 최신 F-4D의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도입한 기종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군에 임대된 미공군의 자산이었지만 임대 가격이 무료였고 임대 기간도 한국이 원할 때까지의 조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입된 한국군의 F-4D는 당시 북한군, 중공군, 극동 소련군은 물론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그 어떤 전투기들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 폭격기였고 이들의 존재로 우리나라 공군은 순식간 동아시아 최강을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소전쟁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소련을 깔보았기 때문이었다. 군사적으로 우세하다고 믿었고 그의 예상대로 초반에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전술, 작전 같은 소프트웨어가 앞섰기 때문이었지 소련 무기가 나빠서는 아니었다. 오히려 일선에서는 소련 T-34 KV 전차 같은 소련제 무기에 당혹스러워했다. 혹한이 시작되자 얼어붙어 작동이 멈추는 독일제 무기와 달리 진가를 발휘했다. 하지만 히틀러 예상대로 독일이 우세를 보였던 분야도 있었다. 전쟁이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도 질적으로 앞섰던 전투기였다. 흔히 적전투기를 5기 이상 격추한 조종사를 에이스라고 하는데 역사상 1위부터 133위까지의 에이스가 모두 제2차 대전 당시 독일 공군 소속이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소련군을 상대로 전과를 올린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만큼 소련제 전투기의 성능이 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소련도 좋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애썼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애로가 많았다. 그러던 제2차 대전 말기에 등장한 제트전투기는 소련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 여타 경쟁국도 초기 단계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승전국이 되며 노획한 독일의 제트전투기와 관련 기술들은 좋은 발판이 되었다. 그렇게 1946년 소련 최초 전투기인 미국 나인과 수9 등이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한계를 드러냈다. 여타 부분은 그럭저럭 만들 수 있었지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제트 엔진이었다. 소련은 독일 엔진을 카피했지만 예상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더구나 독일제는 당시 이 분야를 선도하던 영국제 엔진에 비해 성능이 뒤졌다. 당연히 영국은 제트 엔진을 고도의 전략 물자로 취급했다. 때문에 아직 냉전이 본격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소련이 영국제 고성능 엔진을 획득할 방법은 없어 보였다. 스탈린은 영국과 접촉해보라고 지시는 했지만 어느 바보가 자신의 비밀을 팔겠나라며 지레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권을 잡았던 노동당 정부는 군부와 안보 관계자의 격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소련과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막 양산 단계에 들어간 최신 롤스로이스 렌 엔진 공급을 결정했다. 스탈린도 놀랐던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영국 상공장관 크립스는 단지 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만 했다. 소련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대가를 지불한 뒤 1947년까지 총 55개의 해당 엔진을 도입했다. 그러나 당시에 소련 약속을 믿었던 이는 크립스를 비롯한 몇몇 위정자만 있었다. 소련 제트 전투기 개발자들에게 기존 엔진보다 2배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신뢰성은 더욱 좋은 렌 엔진은 한마디로 구세주였다. 그리고 3년 후인 1950년 11월 1일 갑자기 나타난 적기가 압록강 상공을 초계 중이던 유엔군 F-51편대를 공격했다. 미국 F-86과 더불어 제1세대 전투기 대표 주자였던 미그-15 대비 장면이었다. 미그-15 심장은 클리모프 VK-1 엔진인데 이는 렌 엔진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었다. 그렇게 영국 지원으로 새로운 심장을 얻은 소련제 전투기는 한국전쟁 내내 유엔군을 곤혹 치르게 했다. 호주 공군 영국제 글로스터 미티어 전투기에 미그-15와 공대공 전투를 삼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정도였다. 렌 엔진을 연허 생산한 J-42 엔진을 장착한 미 해군 F-9F 전투기와 미그-15가 공중전을 벌이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이후 소련은 연이어 후속 전투기를 개발해 서방을 위협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상대에게 베푼 어설픈 선의가 이처럼 매서운 칼이 되어 돌아왔다.